현관 구석에 오래된 우산 하나가 서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접지 못하고 물방울이 바닥에 조용히 떨어집니다. 우산살 한쪽은 조금 휘었고 손잡이는 오래 잡은 사람의 손때처럼 반질반질합니다. 분명 오늘은 비만 온 날인데 이상하게 마음까지 축축해지는 오후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쓰던 우산이 떠오르고 출근길에 서둘러 뛰던 시간이 떠오르고 이제는 급히 나갈 일이 줄어든 현관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낡은 우산 옆에 잠깐 앉아보려고 합니다. 비를 이기는 법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의 허전함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고 다정하게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집 안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조금 크게 들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도 괜히 마음 가까이 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먼저 걱정할 일이 많았습니다. 출근길 차가 막히지는 않을까?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우산을 챙겼나? 아이들 우산은 어디에 두었나? 바쁜 날에 비는 귀찮은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귀찮음 속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도 급히 나갈 일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관에 세워둔 우산을 보다가 내가 바깥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게으름도 아니고 유난도 아닙니다. 생활의 리듬이 바뀐 사람이 비 오는 오후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낯설미입니다. 우산은 혼자 쓰는 물건 같지만 기억 속에서는 자주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아이 어깨가 젖을까봐 우산을 한쪽으로 기울였고 배우자와 시장에 다녀오며 좁은 우산 아래에서 어깨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회사 앞 정류장에서 동료와 같은 우산을 쓰고 뛰던 날도 있었고 친구를 버스에 태워보내며 우산을 건네주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낡은 우산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천이 아까워서만이 아닙니다. 그 우산이 데리고 있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 선생님은 현관 수납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검은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 끝이 조금 벗겨져 있었지만 버리려니 손이 멈추었습니다. 몇 해 전 비 오는 저녁 배우자와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함께 썼던 우산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별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산 안에 조용한 숨소리와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조심스럽게 만지는지도 모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세상이 조금 느려집니다. 창밖 사람들의 걸음도 느려지고 차 소리도 물에 눌린 듯 낮아집니다. 그런 날 마음만 빨리 달리면 더 지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쓸쓸할까? 왜 나는 비만 오면 마음이 가라앉을까? 이렇게 자신을 재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는 우리에게 빨리 말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젖어 있어도 된다고, 조금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인생 후반의 허전함도 그렇습니다. 당장 환하게 바꾸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젖은 우산을 펼쳐 말리듯 천천히 다뤄도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다면 그 기분을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마음도 날씨를 탑니다. 흐린 날에는 흐린 속도로 살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오후에는 작은 소리 하나가 크게 다가옵니다. 휴대폰 알림이 없고 누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빗소리는 집 안까지 찾아옵니다. 그 소리를 외로움의 증거로만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빗소리는 바깥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골목에 나무가 젖고 버스가 지나가고 누군가는 우산을 접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집 안에 있어도 세상과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 여사님은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비 소리가 쓸쓸해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줄이고 찻잔을 놓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집이 아주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다시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큰 결심이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멀리 나가자. 누구를 만나자. 새롭게 시작하자 같은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젖은 우산을 활짝 펴서 말리는 일, 현관 바닥에 물기를 닦는 일, 따뜻한 물을 끓여 찻잔에 따르는 일. 이런 작은 행동은 하루를 붙잡아줍니다. 마음이 젖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손놀림입니다. 우산을 펴두는 순간 우리는 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리를 정돈합니다. 찻잔을 잡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차갑게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 안에서 나를 젖지 않게 지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은 현관의 우산 하나를 천천히 말리는 일입니다. 새 우산이어도 좋고 오래된 우산이어도 좋습니다. 먼저 우산을 펼쳐 물기를 털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잠시 세워둡니다. 그리고 우산을 보며 마음속으로 새 문장을 건네봅니다. 오늘 비를 막아주어서 고맙다. 예전에 나와 함께 걸어주어서 고맙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어두자. 이 실천은 정리정돈을 잘하자는 숙제가 아닙니다. 젖은 물건을 말리듯 젖은 마음에도 시간을 주는 작은 의식입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딱 5분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5분이 오늘의 마음을 조금 덜 차갑게 해줄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허전함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흔적입니다. 낡은 우산을 보며 마음이 젖는다면 그만큼 당신이 삶을 대충 지나오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날을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내 어깨가 젖어도 아이 쪽으로 우산을 밀어주었고 함께 걷는 사람의 고폭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우산을 쓰는 날이 있어도 그 시간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접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 너무 씩씩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조금 젖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신을 차갑게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우산을 말리고 차를 따르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는 언젠가 그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현관에 남는 것은 축축함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돌보았다는 조용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 하나면 우리는 다음 날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오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낮아집니다. 비가 와서 그렇다고 말하기엔 조금 깊고 특별한 일이 있다고 말하기엔 또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 이름을 너무 빨리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젖은 날이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우산을 말릴 때도 빨리 접으면 냄새가 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펼쳐두어야 다음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지난 얼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같이 시장에 가던 사람,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던 사람, 우산 없이 뛰어오던 아이의 어깨를 닦아주던 손길. 그리움이 올라오면 얼른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움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도록 따뜻한 차 한 잔을 같이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현관은 집과 세상 사이에 작은 문턱입니다. 예전에는 그 문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횟수가 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턱을 덜 넘는다고 해서 세상과 멀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은 현관을 정리하고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고 우산을 말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깥과 인사한 날입니다. 혹시 비 오는 날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켜두었다면 오늘은 볼륨을 아주 조금만 낮춰보십시오. 완전히 끄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적막해지면 마음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대신 빗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만큼만 틈을 내보십시오. 그 작은 틈으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어도 나를 덜 무섭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비가 그친 뒤 우산을 접을 때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손잡이를 한번 닫고 우산살이 무리 없이 접히는지 보고 현관 한쪽에 기대어 둡니다. 그렇게 물건 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동안 마음도 조금 정리됩니다. 우리는 큰 결심으로만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젖은 우산 하나를 제대로 말리는 작은 태도 속에서도 오늘을 존중하는 힘을 배웁니다. 내일도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모레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맑은 날만 좋은 날은 아닙니다. 흐린 날에는 흐린 날의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우산을 꺼내고 젖은 신발을 말리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창밖나무가 빗물을 받는 모습을 보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조용히 받쳐줍니다. 당신의 하루도 그렇게 받쳐질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별일 없이 지나왔는데도 저녁 무렵이 되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늘의 날씨를 오래 받아낸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산천에 물방울이 맺히듯 마음에도 작은 생각들이 맺힙니다. 손으로 털어내듯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잠시 펼쳐두면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물건도 사람도 상하지 않습니다. 현관 바닥에 남은 물자국을 닦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집의 문턱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성취보다 이런 작은 정돈이 마음을 붙잡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산 하나를 말렸다면 그건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누구를 데리러 나가야 했고 누군가 늦지 않게 챙겨야 했고 젖은 빨래와 장바구니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힘들다고 말할 틈도 없었지만 돌아보면 그 바쁨이 내 하루의 테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테두리가 헐거워졌다고 해서 삶이 비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새 테두리를 천천히 만들 때입니다. 우산을 말리고 차를 끓이고 창밖을 보는 일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우산을 보면 버릴지 말지 망설이게 됩니다. 새 것보다 불편하고 손잡이도 닳았고 접을 때 조금 삐걱거립니다. 그런데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물건이 지나온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조금 느려지고 예전만큼 반듯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누군가를 지켜온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낡음까지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 오는 오후에는 전화 한 통이 더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누가 안부를 물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잊힌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비를 맞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 먼저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도 좋습니다. 비 오는데 따뜻하게 계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잠깐 들이는 것도 작은 전환이 됩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비 냄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골목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잠깐 듣는 것만으로도 집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바깥으로 뛰어들 힘이 없는 날에는 문 앞에서 인사만 해도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주 작은 방식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젖은 우산을 바로 접어 넣으면 안쪽에 습기가 남습니다. 겉으로는 정리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마음도 서둘러 괜찮은 척 접어 넣으면 나중에 더 무겁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젖었다면 괜찮다 괜찮다 하며 밀어넣지 말고 어디가 젖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빛과 바람을 조금 주면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에도
비는 창밖에 같이 앉아줍니다. 숟가락 소리, 물 끓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쓸쓸함의 증거로만 듣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신호로도 들어보십시오. 오늘 밥을 챙겼고 불을 껐습니다. 그런 평범한 행동들이 하루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혹시 마음이 너무 가라앉는 날이라면 오늘 해야 할 일을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여도 됩니다. 우산 말리기 하나, 컵 씻기 하나, 창문 닫기 하나. 그중 하나만 해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많은 일을 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에는 흐린 만큼만 움직여도 됩니다. 적게 움직인 하루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색깔도 조금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길은 어둡고 창문은 흐리고 방 안의 물건들도 낮은 빛을 띱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조명을 하나 켜보십시오.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차전역, 현관역, 책상 한쪽에 켜지는 작은 빛만으로도 마음은 내가 아직 돌봄 안에 있다고 느낍니다. 우산을 말리는 동안 잠깐 앉아서 손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것을 들어 올렸던 손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 손을 잡고 문고리를 돌리고 젖은 어깨를 털어주던 손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내 우산을 펴고 내 컵을 잡습니다. 그 일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살아온 시간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손놀림입니다. 오늘 그 손에게도 고생했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의 허전함은 자주 비교해서 커집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여행을 가는 것 같고 나만 조용한 집에 남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면 밖의 삶은 모두 제각각 젖어 있습니다. 남의 맑은 장면만 보고 내 흐린 오후를 벌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따뜻한 물 한 컵과 젖은 마음을 말릴 시간입니다. 오래된 우산을 접었다 펴보면 아직 쓸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조금 휘었지만 비를 막아주고 색이 바랬지만 손에 익숙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친 부분만 보면 다 낡은 것 같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걱정하고 작은 장면에 웃고 따뜻한 말을 들으면 풀리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남아있는 힘을 믿어보십시오. 창밖을 보다가 비가 조금 약해지는 순간을 발견하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지금도 변하고 있구나. 비는 갑자기 그치지 않아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도 조금씩 덜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완전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덜 움츠러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는 일은 내일의 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내일 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젖은 우산이 아니라 마른 우산을 들 수 있도록 해두는 일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도 비슷합니다. 오늘 조금 정리해두면 내일의 내가 덜 무겁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은 돌봄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에게 건네는 친절입니다. 비 오는 오후가 길게 느껴질 때는 시간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루 전체를 견디려고 하면 무겁습니다. 차가 식기 전까지, 우산 물기가 조금 마를 때까지, 빗소리가 한번 약해질 때까지처럼 작게 나누면 됩니다. 삶도 그렇게 작은 단위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긴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금 20분을 덜 차갑게 만드는 일부터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쓰던 우산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었던 시간이 따뜻했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밀어내지 말고 오늘은 고맙다는 쪽으로 조금 돌려보십시오. 그때 우산 아래에서 나눈 말, 같이 걸었던 속도, 젖지 않게 서로 비켜주던 마음, 그런 기억은 아픔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가 그친 뒤 길 위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남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막지 않아도
그 물 위에 빛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허전함이 다 사라져야만 좋은 하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남아있어도 그 위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비칠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건네보십시오. 애썼다. 잘 버텼다. 천천히 말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선을 접어 현관 한쪽에 기대어둘 때 오늘 하루도 조용히 정리해 보십시오. 다 해결하지 못한 일은 내일로 넘겨도 됩니다. 연락하지 못한 사람도 내일 떠올려도 됩니다. 오늘은 비 오는 오후를 무사히 지나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기 전에 내 마음을 너무 엄하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보십시오. 언젠가 다시 맑은 날이 오면 이 우산은 조용히 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흐린 오후를 전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자신을 차갑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산을 말리고 차를 마시고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젖은 채로도 나를 돌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돌봄이 내일의 발걸음을 조금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집 안에 오래된 물건들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문 옆에 작은 흠집, 우산꽂이에 묻은 먼지,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보며 내가 너무 초라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쁘게 지나갈 때는 보지 못했던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살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눈에 들어온 작은 물건 하나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버려진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 오는 날 일부러 라디오를 켭니다. 사람 목소리가 집 안에 흐르면 혼자 있어도 아주 혼자는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디오가 끝난 뒤 다시 조용해지는 순간이 더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끝난 소리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 숨소리와 빗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목소리 뒤에도 내 하루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젖은 신발을 신문지 위에 올려두듯 마음에도 받침이 필요합니다. 그 받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따뜻한 국 한 그릇, 씻어둔 컵 하나, 잠들기 전 켜는 작은 등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닥에 직접 닿아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루의 작은 받침 하나만 놓아보십시오. 그 정도의 친절이면 오늘을 건너기에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꼭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오늘 비는 피했겠지. 하고 조용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이 나를 너무 아프게 붙잡으면 창문을 한번 닫고 손을 따뜻한 물에 씻어 보십시오. 기억에도 온도가 필요합니다. 현관에 우산을 세워두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쪽으로, 바람이 조금 통하는 쪽으로, 내일 거내기 쉬운 쪽으로 옮겨봅니다. 방향 하나를 바꾸는 일은 작지만 마음에는 신호가 됩니다. 아직 내가 내 삶의 물건들을 다룰 수 있고 오늘의 방향을 아주 조금은 정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가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눅눅해집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밝은 말을 억지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행복해야 한다. 기운을 내야 한다.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는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날이지만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 말이 훨씬 현실적이고 오래갑니다. 오산살이 휘어진 우산도 조심히 펴면 아직 제 모양을 찾아갑니다. 한 번에 확 펴려고 하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갑자기 힘을 내려고 하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펴고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다시 조금 움직이면 됩니다. 회복은 빠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느리게 펴지는 마음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 오는 날의 오후가 지나 밤이 되면 창밖 소리는 더 낮아집니다. 그때 불 꺼진 현관에
마른 우산이 서 있으면 낮에 내가 해둔 작은 돌봄이 조용히 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나는 압니다. 오늘 마음이 젖어 있었고 그래도 우산을 말렸고 나를 차갑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암 하나가 밤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우산이 마르면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제의 젖음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어도 저는 다시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마음도 하루 만에 완전히 맑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가볍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말라가고 조금씩 다시 접히고 필요할 때 다시 펼쳐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창밖에 비가 오고 있다면 끝까지 씩씩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산 하나, 컵 하나, 작은 불빛 하나를 떠올리며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삶은 큰 대답을 주지 않는 날에도 작은 손잡이를 내밀 때가 있습니다. 낡은 우산의 손잡이처럼 익숙하고 조용한 것들입니다. 그 손잡이를 잡고 오늘의 문턱을 넘어가면 됩니다.